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2일입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검출되고 뿌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환경 개선에 탈퇴하는 국가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살기 바쁜데 환경까지 신경 쓸 사이가 없다. 전 세계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를 많이 할수록 그 나라 국가는 발전한다. 정치면인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의 무관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는 여러 측면에서 발전한다. 그래서 그 국가 중에는 국민의 그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을 배우지 않아 가지고 까막눈이 많은 나라는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기 어렵고 부정부패로 일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정권에도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정치 발전에 바로 그 가장 그 정치 발전에 으뜸이 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 참여, 국가의 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 그 다음에 갑론을박, 그렇게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내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하는 것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강해야 정치도 발전되고 국가 경제도 발전이 되는 가장 그 주된 기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탄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탄핵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탄핵이 되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대선 대표도 한 명만 나와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이거 텔레비 보니까 맨날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던 뭐 임종석 그런 분들도 뭐 대선에 뭐 어떻게 뭐 잠깐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당에도 그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와야 돼요. 참신한, 그리고 서로 악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덜한 사람이 야당에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맨날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한 사람만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려서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뭐 야당 10명 아니면 야당 20명, 여당 20명 이렇게 한번 쭉 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 뭐 한두 명만 하고 야당에는 한 명, 그다음에 여당에는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좀 선택권이 넓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그 서로 악연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대통령에 앉으면은 또 정적 제거,
그 정치 싸움판만 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우리가 늘상 그랬잖아요. 우리 정치사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쓸데없는 국력 소모, 국력을 한 곳에 집중해서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분산돼서, 국정 발전에 저해만 가져온다. 뭐 요즘에 탄핵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탄핵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지금의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가장 우리 대통령 역사상 대통령이 해내지 못한 가장 인기 없고 역대 사상 대통령이 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여론에 막혀서 금방 하지 못하고 이런 그 의료 대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 개혁 이 인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회 저항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의료 개혁은 내가 생각하는 지금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정치 사상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남긴다 그렇게 봅니다.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탄핵이 돼서 좌절된 경우를 항상 얘기할 겁니다. 의료 대란이 이렇게 오는 것을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누구가 하려고 하다가 탄핵 때문에 중도에서 제대로 추진 못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바람에 의료 대개혁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우리 정치사에서 토론장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소신정치, 인기 없는 대개혁을 소신 정치를 했다. 그게 말하자면 옥새 정치입니다. 자기가 정치를 추진하다가 추진 동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라리 대통령직을 내놓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옥새 정치입니다. 와전 반대 개념이 와전 정책이에요. 그냥 인기 있는 정책이나 슬슬 펼치고 대통령 임기만 채우고 보신주의로 대통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는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통령이 인기가 있잖아요. 보면은 외국에서도 대통령 중에서도 평범한 대통령은 해내지 못하는 것은 그 대통령만 해낼 수 있는 특유 정치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저 대통령이 너무하지 않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전 세계에서 대통령 정치사에서 전 세계 정치사에서 다른 평범한 대통령보다는 해내지 못한 특별한 대통령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을 걸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그거 정상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그 소신껏 정치를 하려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국민 저항이 대단할 줄 알면서도 인기 없는 것임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소신껏 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좋은 인상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특정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그 의료개혁을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는 국민 지지가 70% 80%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높아지나? 인기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토론 같은 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의료개혁, 대대적으로 우리 역사상 30년, 40년 동안 해내지 못한 대통령, 그걸 해내지 못했다. 이번에 의료개혁을 100% 직을 걸고 소신껏 하겠다 발표했을 때 거의 80% 70% 국민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지지율이 지금의 국민 밑바탕에는 그대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리 안 되니까 이제 점점 환자들이 필요하고 너무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서서히 떨어지기는 좀 했지만은 처음 그 시작은 엄청나게 좋았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그마침 끌고 간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상에는 없었다. 그게 바로 전 세계의 대통령 중에서 특별한 일만 해낼 수 있는 다른 대통령은 해내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도 몇 명이 있잖아요. 몇 명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방국 중에서도 몇 명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요. 위대하다. 가장 위인전에도 나올 만한 얘기가 우리가 정치사에서 계속 의료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얘기가 늘상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의료 개혁을 하려고 처음에는 정책을 펴다가 여론에 그 다음에 막혀서 취소로 간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소신 정치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의사 정신이 있는 투사 정신이 강렬한 투사 정신.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저돌적인 추진력. 투사 정신, 의사 정신. 그런 거는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몇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다.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예요. 저 대통령을 뽑아야지만은 그 대통령이 돼야지만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일부 나왔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크다.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런 역사상에 좋은 점을 남기고 탄핵이 된다고 해도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대통령이 뭐 좀, 행정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려 막혀서 더 이상 정책을 펼 수 없잖아요.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뭐 2년 반을 더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소신껏 생각을 했던 정치를 한번 마음껏 펼쳐보려고 했는데 가로만 막혀서 다른 강력한 행정 추진 동력을 어떤 법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보니까 없고 그럴 바에야 이제 의미가 뭐 있느냐. 그냥 손 놓고 있는 정치는 식물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이라는 것은 나누어 갖지 않는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당, 같은 동료, 같은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게 아주 친하게 있어도 권력에서는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당에서 치고받고 여당이라든가 야당의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서 그 대통령의 치적이 공덕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출신의 대통령이 상당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계통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잘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출신이 같은데 서로 비방을 해가지고 출신이 학계 그다음에 율사계 학계 그다음에 법률 율사계통 그다음에 사업가 출신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했을 때 그 계통의 사람이 잘 돼서 공덕이 치적이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군사 정권 중에서도 박정희 같은 경우에도 공과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 그다음에 율사 정권, 그다음에 사업가 출신 정권 이런 계통도 중요합니다. 율사 정권의 율사 계통의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공덕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국가 발전이 많았다. 앞으로 율사 출신 대통령을 계속 뽑아야 돼. 이런 유리한 조건도 있다는 얘기지요. 잘못되면은 그 반대가 되겠지요. 군사 정권은 만날 대통령 거기서 나와봐야 안 돼. 대로 정치가 정치 발전이 후퇴가 되잖아.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율사 정권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변호사 출신이 나와서 했는데 엄청나게 국가 발전이 잘 되고 국가 공덕이 높아가지고 발전이 엄청나다. 역시 율사 출신 정치인이 최고야.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사업가 출신을 선출했는데 대통령이 역시 사업가 출신이야. 사업가 출신이 여러 명 나왔는데 해보니까 제일 낫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출신이. 그래서 같은 출신이 서로 이반하고 배반해가지고 여당을 떠나고 서로 모함을 하고 중량 모략을 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은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대통령이 잘 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율사 출신의 대통령들이 다음 후보로 나왔을 때 대대적인 그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50% 100%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건지. 그래요. 제가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 강릉 출신이지만은 제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들기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100살 가까이 먹었는데 내가 무슨 여당이고 야당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